네, 안녕하십니까. 아고스비전의 대표 박태영입니다. 저희는 로봇의 눈 역할을 할 수 있는 3D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사람 눈하고 가장 비슷한 3D 센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변에서 정보를 얻을 때 눈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80% 이상이라고 하죠. 앞으로 이제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이 이제 주변에서 정보를 얻을 때 그 비전 AI가 이제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로봇이 그렇게 정보 수집을 잘 할 수 있어야 또 우리 삶에 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기술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고 앞으로 비전 AI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간단한 화두를 드리는 의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의 활용 범위가 이제 산업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로봇들이 많은 3D 센서들을 장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공간 인식 실패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작년에는 로봇이 사람을 박스로 인식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로봇이 그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는 것도 이제 큰 문제가 될 것인데요. 작년 11월에 개정지능형 로봇법이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로봇이 보행자 도로를 운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행자 도로를 운행하게 되면 이전보다도 훨씬 복잡한 환경에서 로봇이 주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들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주변에 가까운 거리에 사람들이 있는 것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장애물로 막힌 도로들 잘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로도 기존의 공장이나 창고처럼 평평한 공간이 아니라 단차가 있고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공간들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제 로봇이 주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로봇의 눈으로 사용되어 온 3D 센서들은 사실 사람의 눈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센서로 잘 알려진 라이다 센서는 보통 수평 방향의 시야는 굉장히 넓은데 수직 방향의 시야는 저런 식으로 아주 좁은 시야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3D 빅카메라, 뎁스 센서라고 불리는 이런 카메라들도 사람의 시야와 비교하면 몇 분의 1 정도의 시야뿐이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로봇 업체들은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3D 센서들 조합해서 사용을 했고요. 비전 시스템이 복잡해지니까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고 또 개발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영역을 여러 개의 센서로 나눠서 정보를 받기 때문에 인지 능력을 또 높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로봇에게도 사람의 눈처럼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수평 방향으로 한 200도에서 220도를 볼 수 있습니다. 180도가 넓으니까 사실은 약간 뒤쪽에 있는 것까지 우리 눈이 볼 수 있고요. 수직 방향으로 한 130도에서 135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가면서 옆에서 다가오는 사람이나 그런 장애물을 인지하기 위해서 굳이 두리번 거리면서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과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손짓 발짓을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개를 계속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로봇들은 그렇게 해야만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로봇에게 사람 눈처럼 넓은 시야를 제공할 수 있는 광시야 3D 비전 센서를 개발하고 있고요. 아고스뷰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람 시야 크기라면요, 라이다 센서는 이 정도의 시야를 제공합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넓지만 수직 방향의 시야가 상당히 좁아서 사실 로봇이 공간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뎁스 카메라도 몇 분의 1 정도의 시야뿐이 제공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사람의 시야보다 좀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할 수 있는 3D 비전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시야를 제공하게 되면 로봇이 전방과 양측방의 장애물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인식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로봇 주위에 있는 바닥의 단차들도 한꺼번에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공간 인지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로봇의 한 1m 이내의 거리에 다가오게 되면 로봇이 사람을 제대로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카메라들이 시야가 좁기 때문에 뭐 사람 얼굴이 보이면 사람인지 인지할 수 있는데 얼굴이 안 보이고 몸통만 보인다고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로 오인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근데 저희 사람 눈처럼 넓은 시야를 제공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m 이내의 거리에서도 전신 동작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네 사람이 서 있는데요. 양쪽에 끝에 있는 사람들은 카메라 옆쪽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카메라 기술이라는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3D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눈을 모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 눈이 두 개인데 왼쪽 눈, 오른쪽 눈이 보이는 게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걸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왼쪽 눈, 오른쪽 눈이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리를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왼쪽 영상을 보시면 X1, X2, X3가 한 점에 보이게 돼서 거리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카메라가 하나 더 있으면 그 X1, X2, X3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영상을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원리가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 원리인데요. 사실은 두 개의 영상을 비교해서 그 거리를 뽑아내는 게 굉장히 연산량이 많습니다. 지금 비교하는 방법은 왼쪽 카메라에 있는 영상의 일부하고 오른쪽 카메라의 많은 부분을 비교를 해서 어느 부분하고 맞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영상 그 비교하는 부분이 연산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을 조금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을 찾지 않고 그냥 수평성 방향으로 서치하면 그 왼쪽과 오른쪽이 매칭되는 그런 영역을 찾게 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스테레오 카메라가 사용하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카메라 모델을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피놀 카메라 모델이라는 모델을 대부분의 카메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초등학교나 뭐 이런 데서 배웠었던 바늘구멍 사진기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상에 있는 3D 이런 공간을 평면으로 투영을 하게 되는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요. 사실 이 방법에는 우리가 잘 인지 못하는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화각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 카메라의 화각은 180도까지 넓힐 수 없겠구나라는 거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래서 사람 눈은 지금 220도까지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바늘구멍 카메라 모델을 사용하는 카메라들은 화각을 어느 정도 이상을 넓힐 수가 없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넓힐 수 있냐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카메라들이 뭐 한 6, 70도 정도의 화각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좀 광각이라는 게 한 100도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위에 세 장의 사진들은 수평 방향으로 한 70도 정도 되는 사진들입니다. 일반적인 사진들인데 이거를 붙여서 아주 광각의 영상을 만들면 밑에와 같은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늘구멍 사진기로 화각을 넓힐 수 없는 단적인 예고요. 어떤 현상이냐면 주변부가 점점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부가 작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120도 이상 정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각을 넓히려면 이미 기술은 나와 있습니다. 어안 렌즈라는 이제 특별한 렌즈를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시야, 180도 이상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렌즈 중에는 제가 실제로 보진 못했는데 300도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게 촬영은 할 수 있는데 직선이
곡선으로 표현되는 이런 왜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곡이 없는 영상을 얻으려면 한 뭐 100도나 120도 미만으로 저희가 쓸 수 있고, 왜곡을 고려하게 되면 왜곡이 있는 그러니까 화각을 넓히게 되면 왜곡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3D 정보를 뽑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요. 어렵다는 건 이제 연산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 어안렌즈 영상에서 3D 정보를 좀 빨리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수평 방향으로 200도 이상, 수직 방향으로 130도 이상, 사람의 시야 이상의 시야를 제공할 수 있는 광시야 3D 비전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원리를 설명드리면 오른쪽 위에 있는 어안렌즈 영상을 구면에 투영한 후에 그것을 이제 지도 투영법을 가지고 다시 평면에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도가 위도선하고 경도선이 있게 되는데 그 경도선이 이제 수직선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위쪽의 영상과 아래쪽의 영상을 빠른 속도로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경도선이 수직선으로 표현된다고 그랬는데요. 어안렌즈 영상이 이 주변부의 왜곡이 굉장히 심해서 기존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들을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변환을 거치게 되면 수직 방향의 왜곡이 제거가 됩니다. 수평 방향의 왜곡은 남아있지만 한 방향의 왜곡이 제거돼서 기존의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들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평 방향의 왜곡도 제거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20도 정도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이런 기술을 담은 광시야 3D 비전 AI 개발자 키트 제품입니다. 현재는 엔비디아 프로세서 내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라이다 센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유사 라이다 개념으로 개발되어 있고요. AI 프로세서, 엔비디아 프로세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3D 센서가 아니라 안에서 인지 판단 제어를 모두 할 수 있고 로봇을 제어할 수 있도록 로스 토픽으로 데이터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기존 3D 카메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3D 뎁스 카메라들은 한 120도 정도가 한계였었고요. 저희가 이 화각을 넓힘으로써 기존 3D 센서들보다는 노면 인식 그리고 근거리에서 사람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라이다 센서랑 비교했을 때 사실 라이다 센서는 굉장히 비싼 센서지만 해상도가 낮고 수직 방향의 시야가 좁습니다. 비전 AI 용으로는 좀 부적합합니다. 저희는 더 높은 해상도와 넓은 화각을 제공하고 있고요. 기존의 3D 뎁스 카메라와 비교해도 훨씬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봇에서 자율주행, 인간 로봇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용도로 이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모빌리티에서도 충돌 방지, 전도 방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장비나 지게차, 지금 지게차에도 대형 지게차는 카메라가 한 5대 정도 설치가 되는데요. 그래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고요. 오히려 사람이 근거리에 오면 사람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작업 반경, 위험 반경 안에 있는 경우에 사람을 안전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요. 제품은 지금 개발자 키트가 준비되어 있고 이제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DAR 제품이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어드벤텍과의 인연은 저희가 그 본사를 먼저 만났었고요. 아직 진행되는 거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지사에서도 연락 주셔가지고 저희가 만났었고요. 이제 로봇 또는 산업 현장에 사용되려면은 사실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하드웨어 저희도 잘 못 믿어가지고요. 앞으로 어드벤텍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